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0.13% 하락, 코스닥은 마이너스 0.76% 하락 마감을 했고요.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일단 전저점이었던 요렇게 820포인트 근처 이제 61선 지지받고 꼬리를 일단 살짝 달기는 했습니다. 일단 뭐 당분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미국 증시의 뭐 방향에 따라서 이탈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수도 있고요.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중요한 이벤트가 4월 CPI 물가 지수가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9시 반에 발표가 있고요. 요 지금 전월에 5.0이었고요. 이번에는 예상치가 4.7 정도 됩니다. 어찌됐건 5.0보다는 좀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CPI 때문에 지수가 뭐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스닥이 이 저항대에 딱 붙여놓은 상황이라서 뭐 CPI만 잘 나오면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뭐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여기를 돌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증시도 여기서 박스권을 뭐 이탈하기보다는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이제 투자 심리를 안 좋게 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최근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부분도 제가 어제인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, 이제 사료주들이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. 5월 9일 날 러시아 전승절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뭐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푸틴이 어떤 또 세게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되면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거기다가 곡물협정도 5월 18일이 이제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요 사이 안에서는 쉽게는 사료주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멘트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.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시간에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을 했고, 그다음에 뭐 푸틴이 전쟁으로 좀 규정을 지었고, 추가 동원령이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 좀 자극될 만한 이슈가 좀 나왔어요. 그래서 미국 시간에 이제 미국 시간에가 아니 시간에가 아니죠. 선물이 이제 이 뉴스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, 뭐 개인적으로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이 다시 한번 뭐 꺾인다든지 그러긴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만약에 뭐 꺾인다면은 다시 한번 전쟁 이슈가 두드러지면서 뭐 인플레에 대한 뭐 기대감이 또 사라지는 부분, 다시금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시장이 뭐 꺾일 수는 있겠죠.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 포인트에서 또 참 난리를 치네요. 뭐 사료주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뭐 작년 뭐 4월달, 5월달, 6월달 그때 모습이 생각날 만큼 굉장히 또 강한데요. 뭐 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뭐 전쟁주 해지 테마주라도 움직여주면 좋은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료주들 이제 설탕 대장주인 대한제당 우가 이제 상한가를 결국에는 이제 들어가줬고 이등주인 뭐 대양제당은 슈팅이 좀 크게 나오고 밀리고 있는 상황. 단기과열 때문에 아마 더 시세를 내진 못하고 조금 밀렸던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제 아까 뉴스 나오면서 사료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다가 시간에서 뭐 한일사료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. 특히나 이제 어제도 멘트를 드렸었던 GSE가 여기서 좀 준비를 꽤나 한 것 같은 모양새를 띠다 보니까 이거 뭐 이제 갭 띄우고 121, 241선까지는 한번 터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멘트를 어제 좀 드렸었는데요. 뚫고 거의 뭐 상한가 터치가 한번 이루어졌죠. 그리고 나서 쭉 밀렸고 지금 다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면서 좀 말아놨어요. 뭐 사료주들이랑 가스,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들이 내일 뭐 갭 띄우고 밀릴지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뭐 양봉을 계속 채워갈지 일단 뭐 그 부분이 내일 시장의 질을 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.
사료주들이 하루 종일 만약에 강하다라고 하면은 또 지금 사료주들이 시간에서 오르니까 오늘 주도 테마 역할을 했었던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시간에서 또 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사료주라는 메인 테마를 붙박이로 두고 뭐 자동차 부품주, 뭐 페라이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수급의 어떤 시속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사료주들이 내일 갭만 띄우고 이게 오늘처럼이죠. 오늘 뉴스 엄청 내면서 갭 띄우더니 뭐 시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쭉 내리 꽂았는데 내일도 만약에 갭을 띄우고 시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음봉으로 밀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오늘 사료주들 때문에 수급이 조금 뺏기면서 시간에서 눌림이 나왔던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반대로 사료주들이 갭 띄우고 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내면서 시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료주들이 내일 하루 종일 주도 테마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생각보다 더 좀 이렇게 음봉으로 밀릴 확률이 높겠죠. 그 부분을 오전에 사료주들을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 오전에 뭐 한일 사료 쪽에서는 한일 사료가 대장이고요. 가스, GSE 이렇게 두 종목의 움직임을 잘 좀 지켜봐야 되겠다. 그리고 대한제당 우선주가 3연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? 갭 더 높게 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상한가를 뭐 3연상을 가는지 아니면은 약간 이제 뭐 꼭지를 만드는지 그런 여부 그러니까 사료주들은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료주와 오늘 가장 셌던 자동차 부품주들의 약간 이제 시속 게임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. 일단 뭐 자율주행 쪽에서 라이콤이랑 슈어소프트 테크죠. 슈어소프트 테크가 상한가를 들어갔고 나노브릭은 거래 대금 이렇게 많지 않은 종목인데요. 얘는 저 그 차 그 색깔 필름 신소재 재료로 좀 갔고 오늘 이제 현대차 울산 공장에 2조 투자하는 소식 때문에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좋았던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어떤 테마가 주도 섹터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큰 형님이 존재하거든요. 뭐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을 것이고 2차 전지에서는 뭐 에코프로 애들 뭐 아니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좀 뭐 아직까지는 뭐 완전한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보긴 힘들죠. 일단은 뭐 단발성으로 죽을지 시세를 이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지금 뭐 섹터 중에 뭐 제약바이오, 뭐 반도체 혹은 뭐 로봇 AI 그리고 어제 좀 저도 빠뜨렸는데 자동차 부품주 요 정도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큰 형님이 가장 추세적으로도 좋고 좀 여기 앞으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게 또 현대차다 보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세를 좀 뽑아준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쉽게 죽지는 뭐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을 제외하고 모베스전자도 조금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떤 눌림목의 공략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라운텍이라는 종목이 괜찮아 보이고요. 신규 상장주고 또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봉 눌림이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관점, 이런 뭐 매수 구간 안에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도 있는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.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재료로 올랐던 덕양산업도 끼도 되게 좋고 강한 종목이긴 한데 지금 투자 경고 딱지를 달았네요. 경고 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시장이 엄청 강할 때는 경고 딱지 달고도 잘 가는데 또 시장 투심이 좀 죽으면 경고 딱지 달고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서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투기했던 애가 현대공업이 그러니까 울산에 공장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울산 이제 2조 투자 현대자동차의 2조 투자 소식이
나오면서 반등이 세게 좀 나온 거는 같은데요. 여기 전고점을 이렇게 또 넘기는 듯한 모습이어서 괜찮게 봤는데 지금 시간에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뭐 또 울산 공장 투자 뉴스가 또 찌라시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었고요. 야, 좀 과하게 밀었네요. 5%. 내일 9,100. 근데 원래 이 현대고이라는 종목이 움직임이 되게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저도 잘 그렇게 손을 대는 종목은 아닌데 좀 윗꼬리도 좀 많은 편이고 움직임이 그렇게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종목은 좀 아닙니다.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이 움직임이 좀 괜찮아서요. 한번 뽑고 죽이고 여기서 이렇게 롤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개파락 시켰다가 다시 이런 어떤 중요한 가격대 4천 뭐 한 750원, 800원 이 부근대까지 종가를 갖다 놓는 모습들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뭔가 좀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종목을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재료가 뭐 시장에 많이 알려졌던 부분은 이제 로봇 관련 재료였고 최근에 이때 급등 나왔을 때는 또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 재료로 상한가가 또 나왔었고 눌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이러다가 이제 뉴스 나오면서 한방 이런 식으로 이제 친다든지 일단 뭐 차트의 모습만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. 근데 재료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일단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꺾이지 않고 이런 저항 구간을 이렇게 뭐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.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페라이트 관련주들은 야 생각보다 반등이 꽤 시원하게 나왔어요. 어제 삼화전자는 시간에서 한 4% 마감했었는데 갭 띄우고 엄청 슈팅이 크게 나와서 뭐 물려 계신 분들 웬만하면은 좀 잘 물타기 했으면은 빠져나갈 기회는 좀 줬겠다. 한 16% 가까이 삼화전자도 반등이 나왔으니까요.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랑 거의 좀 일맥상통하죠. 제가 이 정도 시장의 어떤 주도주, 스타주, 급등주였던 애가 5일선 혹은 5일선 깨는 이런 구간에서 최소한 10에서 한 15%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맞다. 예전에 뭐 EV 첨단 소재가 좀 눌림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처럼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활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라면은 한 10에서 15% EV 첨단 소재 반등 나올 때 같은 정말 화랑장이었다. 그러면은 뭐 진짜 한 15에서 20%, 25%까지도 반등이 나오기도 하죠. 근데 딱 16% 정도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첫 반등 한번 나왔고요. 5일선 깨고 5일선 부근에서 두 번째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. 한 급등주에 한 두 번 정도 크게 반등이 나오면 그 뒷구간은 비중을 좀 많이 실기는 좀 힘들죠. 반등도 조금씩 이제 서서히 그 변동폭이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고, 물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떤 굉장히 그 뒷구간에서 뭐 상한가 한 방이 나온다든지 설거지 파동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, 일단은 두 번 반등이 크게 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한 11선 구간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기준선이나 11선 구간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도치로 잘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뭐 EV 첨단 소재처럼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는 이때 크게 반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기준선이랑 11선을 다이렉트로 깨고 21선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. 그래서 사실 삼화전자는 이제는 저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 관점을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삼화전기도 슈팅 너무 크게 나왔죠. 어제 저점부터 하면 한 25%가량 반등이 나온 거니까 얘네들은 조금 하방 경직성을 뛸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음극재 애들이 야 죽은 것
봤더니 갑자기 KBG가 여기서 말아버렸습니다. 어제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21선까지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, 음국제가 이대로 죽나 싶었는데 갑자기 원웨이로 거의 뭐 조정도 없이 한 방에 거의 상한가까지 뽑아내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 보여줬고요. 네, 일단은 18,000원 이런 저항 구간을 또 넘겨놨고요. 여기까지 뭐 이제 넘기는 어떤 시세가 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사료주들 때문에 조금 밀렸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음봉이 좀 나왔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오늘 보여준 슈팅의 힘만 보면은 끼가 굉장히 좋아서 이 종목도 쉽게 죽을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. 그래서 얘 좀 보고 있고 어제랑 엊그제 반등해서 요즘같이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지수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고점 자리에 있는 종목들보다 충분히 조정을 받고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을 관심 갖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로봇주, 물론 이제 뭐 반도체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요. 반도체가 오늘은 좀 안 좋았죠.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, 로봇주들은 반등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뉴로메카나 뭐 이런 애들 보고 있었어요. 티로보틱스는 뭐 충분히 조정받고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 조금 힘줘서 말씀드렸던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던 것 같고요. 저희 회원방에서도 여기서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해가지고요. 오늘 일단 양봉 나올 때 좀 팔고 나왔습니다. 요즘 같은 장은 약간 조금 줄 때 그냥 좀 아쉬울 때 팔고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챙겨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전고점이나 여기까지 볼까도 했지만 그냥 좀 배틀을 지금은 짧게 잡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사가지고 오늘 이제 양봉 나올 때 아마 뭐 절반 이렇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로봇주들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AI 관련주 중에는 솔트룩스가 여기서 기준봉 만들고 21선을 올라타 있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재차 뭐 눌릴 수도 있는데요. 만약 얘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가격대 오늘의 고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어제랑 저번 주 방송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. 이제 셀트리온 형제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올 구간이 온 것 같다라는 멘트를 뭐 이날인가 이쯤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원래는 뭐 요 정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봤는데 이제 서정진 회장 혼외자 이슈로 뭐 단기적으로 조금 휩소가 있었죠.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이거는 뭐 회사랑 뭐 전혀 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뭐 이슈로 보는 게 좀 좋았지 않나. 그래서 일단은 반등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주면서 다시 이런 전고점 부근까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얘가 보면은 조금 재밌는 게 에코프로가 약할 때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올리면서 지수를 그래도 방어하는 느낌도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래도 아직 시가총액이 뭐 한 11조 정도 되니까요. 제약은 얼마 안 되는구나.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또 반등 나왔다가 또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요 정도 가격에서 접근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은 또 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얘네들도 점점 이제 시장이 관심을 좀 잃어갈 만한 것 같은데 아직도 거래 대금이 8천억 가까이, 에코프로 BM이 4,600억 가까이 나오는 거 보면 뭐 여전히 아직도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. 에코프로 뭐 BM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이때
언제였더라? 이땐가? 추세선을 한번 그어드렸던 적이 있죠. 에코프로 BM의 어떤 추세를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통통통통통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이 추세 하단에서 오늘도 이제 살짝 반등 일단 나오긴 했죠. 근데 뭐 개인적으로 얘가 다시 이렇게 뭐 추세를 상단을 깨고 전고점을 가기에는 뭐 지금 시장 분위기상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분간 에코프로 애들이 충분한 가격 조정을 끝내고 이렇게 이제 하방 경직성을 띄기 전까지는 아마 시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던 겁니다. 어찌됐건 시장이 오르려면은 에코프로 애들을 좀 올려줘야 되고 에코프로 애들이 내리면 또 시장도 힘을 뭐 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. 그 전까지는 아마 시장이 뭐 시원한 상승 이런 모습을 보이긴 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고요. 아마도 5월달 한 달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1월에서 4월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좀 재미없고 시장이 어렵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장세가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. 5월 한 달은 조금 이제 쉬엄쉬엄 간다라고 생각하고 배트도 좀 짧게 잡고 손절도 좀 타이트하게 하고 그렇게 좀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지 않겠나. 항상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벌려는 욕심보다는 잘 지켜놔야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시장이 오거든요. 그때 잘 지켜놓은 수익금 가지고 또 마인드가 또 잘 받쳐져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요. 지금 안 좋은 시장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내일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